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 건축 설계의 특성과 현실 또는 설계를 하다가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 등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건축 설계인데, 이러한 건축 설계의 특성과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최근 상가주택 설계와 관련해서 언짢은 일을 겪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염려도 되지만 부디 설계하는 사람들의 푸념이나 하소연 정도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약간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혹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건축 설계 업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나름대로 특성과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어떠한 일도 쉬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힘들기는 한데, 평생 상가주택 등의 설계를 하다 보니 이 업무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특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해야만 하는 설계 업무 자체도 그런데다 설계란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이 될 만한 영역이 아니라, 즉 돈벌이로서 큰 매력이 없는데, 그래서 원래부터 기업들에서조차 관심이 없을 정도인데, 아시다시피 현대나 삼성 등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기업들에서조차도 설계라는 비즈니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이 설계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업체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라는 일은 내용도 까다롭고 골치 아픈 데다 급여나 근무 조건 등에서 타 업종에 비하여 대단히 열악하다 보니 골치 아프게 설계하는 직원들도 없어서 직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중세시대부터 설계란 일반 회사들과 같이 성장하고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데다 급여나 근무 환경 또는 미래보다는 작품을 한다는 보람으로 스승이나 건축사 등과 함께 도제 방식으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요즘 사람들이 그럴 인재는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설계사무소에는 능력이 있고 우수한 인재들은 모두 다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고 초보자 등 미숙한 직원들로 꾸려나가는 것이 설계 현장의 현실이고, 또 이런 환경 속에서 그나마 설계사무소를 이끌어가는 건축사들 또한 녹록지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덤핑 등이 난무하는 가운데도 수주를 해야 하고 계획을 잡고 건축주도 만나고 현장도 방문하느라 제대로 설계 도면이나 설계 업무를 챙기지도 못하는 때가 많다 보니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다음은 두 번째로 건축 설계의 특성에 관한 것인데, 정말이지 세상에 다른 일도 다 힘들지만 건축 설계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주가 어렵기도 하지만 일단 설계 수주를 한다 해도 건축이란 법과 규정 등을 다 지켜가며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데, 관련 법과 규정이 한도 없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건축 관련법만 해도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다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또 각 지자체마다 모두 조례가 있어 이를 다 찾아보고 검토해서 적용해야 하며,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도시마다 지구단위 지침까지 있으니,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건축이란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하는 데다 사업성과 수익성, 경제성까지도 좋은 안을 만들어야 하며, 더더욱 힘든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맞추면서도 이를 또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내야 하니 정말 일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책상 위에서 상상하는 것과 현장과의 괴리에 관한 것인데, 또한 설계의 문제점과 어려움은 현장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 상상으로만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란 일종의 그림을 그리는 일인데, 이 그림은 다른 그림과는 달리 정확하고 꼼꼼하게 그려야 하는 데다 모든 것을 책상에 앉아서 상상만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건축되어질 건물의 모든 부분을 축소해서 짜 맞추는 그림을 생각만으로 그려내는 데다 또 설계란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 전기, 설비, 통신, 소방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없이 잘 맞춰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제각각 자기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직히 말하면 현장이나 건축주로부터 설계 도면이나 설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지적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긴장하게 되고 자신감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특히 도면과 도면끼리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도면에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도면의 작성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무지 어느 정도까지 도면을 그리고 작성해야 하는지, 또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돈 문제, 즉 설계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정된 설계비로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경제 원칙상 어울리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설계비나 직원 탓을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상가주택 설계의 현실에 관한 것인데, 설계 도면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상만으로 책상 위의 작업으로 완벽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도면만 보고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설계 도면으로 물량을 산출하는 등 견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하나하나 쉽게 발견이 됩니다. 즉,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관련된 도면을 비교해가면서 하나하나 들춰보다 보면 도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내게 되고, 또 더 확실하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때는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설계 감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설계 감리란 현재 공사 착공 때부터 하는 공사 감리와는 달리 시공 과정에서 설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설계 의도대로 건축이 되는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계 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건축서비스진흥법에 의해서 설계 의도 구현 업무라는 제도가 새로이 신설되어 이제는 착공 신고 시 반드시 설계자와 이 설계 의도 구현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바로 위에서 지적한 설계 도면과 설계라는 특성을 고려한 제도인 것입니다. 즉, 설계는 견적이나 시공 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마련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줘야 되는 것이 설계 도면의 속성인데, 실제로 이제까지는 건축허가만 끝나면 설계자들이 설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완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는 견적이나 시공 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줘야 하는 것이 설계 도면의 속성인데, 그것은 감리가 분리되는 등 제도상으로도 그렇기는 하지만 한정된 설계비로 언제까지 그 도면만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설계자나 직원들은 시공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공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설계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나 모든 표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사 현장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도면을 작성하다 보니 시공성도 부족하고 심한 경우에는 도면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도 한정된 설계비로 시공하는 과정까지 설계 도면을 보완해주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설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특히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물 설계에서 더 드러나는 문제인데, 그나마도 지나치게 경쟁을 하다 보니 국토부나 건축사협회에서 제정한 건축설계 용역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설계에서는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좋은 상가주택을 짓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계한 건물은 가급적 공사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건물을 공사를 할 때도 있는데, 이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설계의 한계를 보완해주면서 건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의 특성상 도면 상호간에 또는 책상에 앉아서 상상으로 그리는 도면과 현장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설계업계의 현실상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견적을 하면서 또는 시공 과정에서도 계속 관리하면서 설계와 공사를 하는 것이 건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완벽한 설계를 했다 해도 건물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다 도면을 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나 건축주 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자재나 공법 등에 대한 변경 요구, 즉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데, 만약 설계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때마다 공사가 중단되기도 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러한 변경을 핑계로 추가 공사비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한계를 비용적인 측면이나 현장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특히 건축 비용이나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다 보니 한 업체에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등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감리가 분리된 현 시스템이나 설계비 문제로 설계와 시공 각 분야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제도는 여러 면에서 장점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외국에서도 소규모 건축에 있어서는 디자인 빌더라 해서 이러한 제도가 일반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설계라는 업무의 특성과 설계업 자체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요즘과 같이 돈만 중시하는 세상에서 과거와 같이 작품과 디자인을 한다는 자부심만으로 설계를 하려고 뛰어드는 젊고 유능한 직원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설계업계 전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 건축 설계의 특성과 현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축 설계 업무란, 두 번째로 건축 설계의 특성, 세 번째로 책상 위에서 상상하는 것과 현장의 괴리, 또 네 번째로 상가주택 설계의 현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좋은 상가주택 등을 짓는 방법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이 또는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는 나름대로의 문제와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이해하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고쳐가며 살았는데, 세상이 가면 갈수록 삭막해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헤쳐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건물 등을 짓는 건축, 그 가운데서도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의 수익성과 경제성, 사업성을 중시하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때로는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느 상가주택 설계를 하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애매하고 막연한 이야기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하는 사람들의 푸념이나 하소연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